네, 오늘은 12월 16일 어제 일자로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볼 건데 12월 16일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12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규정 위주로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일단 양도세 중과를 지금부터 없애겠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냐면 기존에는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가 중과됐죠.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아주 높은 세율이었죠. 최고 구간이라면 지방세까지 거의 70%에 가까운 그런 양도세가 부과됐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분들 조정 지역 내 10년 이상,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대요. 언제까지죠?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그것조차 고려해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엄청난 불이익이었죠. 그래서 거의 팔지 않았죠. 어쨌든 한시적으로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미 계약했는데 어떡하죠? 가장 억울한 분들이 누구죠? 어제 16일자 잔금 받은 분들. 그러면 오늘 잔금 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괜찮죠. 일반적으로 양도세, 내가 자산을 팔았다고 하는 그 시점은 대금 청산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등기 접수가 됐다면 그 날짜겠지만 대부분 잔금을 받고 나서 등기 접수를 하기 때문에 잔금일이 17일, 오늘 이후라면 오늘도 가능하겠죠? 이런 분들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죠. 기존에 팔았던 분들이 상당히 억울해 하겠네요. 어쨌든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변경된대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우리가 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여도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규정이었죠?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주택을 취득했어요. 1년 뒤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기존의 주택, 처음에 샀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비과세가 가능했죠.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죠. 어떤 규정이었죠? 읽어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죠. 이 규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바뀐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죠? 기존의 주택 있잖아요. 기존의 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했으면 됐던 거예요. 예전 규정은. 근데 주의할 점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 취득하는 대상 주택도 조정 대상이어야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고 다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하래요.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제가 기존에 서울에 주택이 한 채 있었죠. 새로운 주택, 세종시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이때 내가 세종시에 주택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예전 규정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팔려고 주택을 취득했는데 나는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괜찮아요. 왜 괜찮죠?
12월 17일 이 대책 발표일 다음날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돼요.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은 괜찮은 거예요. 이 부분은 바뀌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규정 자체를 몰랐어요. 살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했죠. 어떤 경우냐면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였어요.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놨던 거, 그 주택 있죠. 그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거죠. 내가 살지 않았어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한번 만들어서 올렸는데 내가 국세청에 전화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분은 국세청 콜센터 126에 전화했을 때 제대로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답변해라. 그걸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규정을 보내드리긴 했어요. 자세히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했죠. 기존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이분들은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모두 2년 이상 충족해야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을 등록하잖아요. 그럼 거주기간 제한을 안 받아요. 안 살아도 돼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대요. 바뀌었죠? 고민하는 사이에. 물론 적용 시기는 12월 17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을 하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혜택을 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분들은 살지 않아도 아직도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제출 대상 자체가 확대됐어요. 어떻게 확대됐죠? 기존에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였는데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그리고 비규제 지역, 예를 들어서 대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바뀐대요.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내용을 좀 추가했어요. 어떤 내용이 추가됐을까요?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요. 그리고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그리고 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 자금의 지급 수단까지 기재하래요. 그리고 주담대와 신용대출까지도 구분하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었네요. 이것만 보고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아주 쉽게 바뀐 것 같아요. 자금 출처 조사하기가 너무 쉽죠. 이 조달 계획서 하나만으로도. 즉시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하는 게 생겼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 내가 적었잖아요. 그 적은 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들을 제출하래요. 자기 자금이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래요.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이걸 증빙하라는 거죠. 임대보증금, 계약서까지 제출하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주의해야 하는 거래까지 알려줬어요.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소득 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 신고 없이 자기 자금이 많이 갖고 있다. 이건 아주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겠대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이나 금융, 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겠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